여름만 되면 냉장고에 가장 자주 들어오는 식재료 중 하나가 토마토입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그냥 시원하게 먹는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정말 아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토마토는 단맛이나 신맛을 즐기는 간식 수준을 넘어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성분들이 꽉 들어있는 생활식품에 가깝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처럼 혈관 건강, 눈 건강, 피부 노화, 기억력과 집중력 같은 문제를 한꺼번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에는 토마토가 의외로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토마토는 먹기만 하면 자동으로 좋아지는 음식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득이 커지기도 하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토마토라도 차갑게 생으로 한두 입 먹고 끝내는 분과 살짝 익혀서 기름과 함께 먹는 분의 차이는 몸 안에서 꽤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가 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효능을 제대로 끌어올리는 먹는 법, 그리고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하면 좋은 조합과 습관까지 천천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마토가 왜 나이 들수록 더 의미가 커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혈관이 예전처럼 부드럽게 늘어나지 않고 조금씩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오르기 쉬워지고 혈액순환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오래 누적되면 동맥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상태로 이어지고 결국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가 여기서 주목받는 이유는 빨간색을 만드는 대표 성분인 라이코펜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몸속에서 불필요하게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혈관벽이 손상되는 과정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혈관에 들러붙는 찌꺼기가 쌓이고 염증이 늘어나는 흐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이 혈관 관련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곤 합니다. 물론 토마토 하나로 병이 치료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 식단에서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토마토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식재료입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들이 체감하기 쉬운 분야가 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까운 글씨가 흐려지고 빛이 번져 보이고 밤에 운전이 불편해지는 일이 늘어납니다. 눈은 한번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부위라서 미리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토마토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처럼 눈의 중심부를 보호하는 데 관여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고 이런 계열 성분은 빛 자극에 의한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눈이 약해지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분들께 토마토는 꽤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노화에 관한 부분도 빼놓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줄고 주름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가 자극을 받을 때 생기는 손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햇빛을 많이 받는 계절에는 토마토를 꾸준히 먹는 습관이 피부 컨디션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토마토를 먹는다고 해서 자외선을 마음껏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토마토는 어디까지나 식단 보조이며 햇빛 관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어제 뭘 드셨는지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거나 사람 이름이 입끝에서 맴도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모두 큰 문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생활 속 뇌 건강을 챙겨야 하는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같은 성분은 뇌세포가 받는 산화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연구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꾸준한 섭취가 인지 기능 지표와 연관이 있었던 결과도 보고됩니다. 중요한 건 한두 번 먹고 바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고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매일의 작은 선택이 누적되어 방향을 만듭니다. 하자.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토마토는 어떻게 먹어야 제값을 하느냐입니다. 토마토가 가진 대표 성분 중 하나인 라이코펜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익혀 먹을 때 몸에서 이용되기 쉬운 형태로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와 과일은 열을 가하면
영양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토마토는 그 단순한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쪽에 가깝습니다. 익히는 과정에서 오히려 흡수에 유리해지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건강을 위해 챙기고 싶다면 첫 번째 원칙은 가능하면 익힌 토마토를 식단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익힌 토마토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마토를 잘게 썰어 팬에 살짝 볶아도 되고 토마토를 넣은 국이나 찌개 소스 형태로 만들어도 됩니다. 토마토 달걀볶음처럼 부드러운 반찬으로 만들어도 좋고 토마토를 큼직하게 썰어 약불에 천천히 익혀 수분이 살짝 날아가게 만든 뒤 한 숟갈씩 드셔도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요령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익힐 때 너무 센 불로 짧게 확 익히기보다 중간 불에서 천천히 익히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소화 부담도 줄어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예민한 분들은 차갑고 생것인 토마토를 공복에 바로 먹었을 때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께는 생토마토보다 따뜻하게 익힌 토마토가 훨씬 편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껍질을 가능하면 함께 먹는 것입니다. 토마토 껍질이 질기다고 벗겨 드시는 분이 많지만 껍질에는 다양한 식물성 성분이 함께 들어있을 수 있고 이런 성분들은 항산화 방향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껍질이 정말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씹는 게 힘들거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껍질을 억지로 참아가며 먹기보다 토마토를 살짝 데치거나 익히는 과정에서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토마토를 뜨거운 물에 잠깐 담갔다가 건져도 껍질이 부드러워지고 식감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작은 토마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방울토마토나 한입 크기의 토마토는 간편함만 장점이 아닙니다. 완숙으로 수확되는 경우가 많아 맛이 진하고 식감이 좋아서 꾸준히 챙기기가 쉽습니다. 토마토는 꾸준함이 중요한데 꾸준함은 결국 준비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큰 토마토는 썰어야 하고 보관 중 물러질 수 있지만 작은 토마토는 씻어서 바로 몇 알 꺼내 먹을 수 있어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건강한 음식이라는 이유로 과일과 과채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간식으로 좋지만 한 번에 접시 가득 먹는 식으로 가면 오히려 당 섭취가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되는 방식은 간식으로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사이에 몇 알 정도로 만족하고 다른 간식은 줄이는 방향이 좋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토마토를 기름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토마토 효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라이코펜은 물에 잘 녹는 성분이 아니라 지방과 함께 있을 때 몸에서 이용되기 쉬운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그냥 씹어 먹는 것보다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아주 소량 곁들이면 흡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기곤 합니다. 기름이 좋다니까 많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름은 어디까지나 도움이 되는 조건이지 많이 먹을수록 좋은 만능약이 아닙니다. 기름을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늘고 속이 느끼해지고 설사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토마토를 살짝 익힐 때 올리브유를 한 숟갈도 아니고 한 티스푼 정도만 둘러도 충분합니다. 샐러드로 드실 때도 기름을 듬뿍 붓는 대신 얇게 코팅하듯이 아주 소량만 뿌려도 목적은 달성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버터나 동물성 기름보다 올리브유처럼 식물성 기름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 무난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효능을 끌어올리는 먹는 법이라면 이제는 효능을 깎아먹는 먹는 법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어르신들께 특히 흔한 실수가 토마토를 더 맛있게 먹겠다고 설탕을 뿌리는 습관입니다. 예전에는 토마토가 지금처럼 달지 않았고 시큼한 맛을 눌러보겠다고 설탕을 뿌려 드시는 문화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당 조절이 중요해지는 시기에는 이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가 가진 장점은 살리고 싶으면서 동시에 당 섭취는 줄여야 하는데 설탕을 더하면 방향이 반대로 갑니다. 토마토 자체의 성분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설탕을 얻는 순간
간식의 성격이 바뀌고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경계선인 분들은 토마토는 건강식이니까 괜찮다는 마음으로 설탕까지 더해 먹다가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소금을 떠올립니다. 소금을 아주 소량 찍어 먹으면 신맛이 부드러워지고 감칠맛이 올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고혈압이 있거나 염분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소금도 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방법은 설탕 대신 향을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에 허브 향을 살짝 더하거나 올리브유를 아주 소량 곁들이거나 따뜻하게 익혀 단맛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토마토는 익히면 산미가 둥그러지고 단맛이 살아나는 편이라 설탕을 찾을 일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속이 예민한 어르신들이 조심하면 좋은 조합이 있습니다. 우유와 토마토를 동시에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트림이 늘거나 위가 쓰리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가 약하거나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은 산미 있는 식품과 유제품을 같은 타이밍에 먹었을 때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우유를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토마토는 시간을 조금 띄워 드시는 편이 속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공복에 차갑게 먹는 습관도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하니까 아침에 생토마토부터라고 시작했다가 오히려 위가 놀라서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복에는 미지근한 물로 속을 먼저 달래고 토마토는 익힌 형태로 식사와 함께 드시는 방식이 더 부드럽습니다. 또한 토마토를 식사 대용으로만 드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는 좋은 식재료지만 그것만으로 단백질이 충분히 채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어르신 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섭취인데 토마토만으로 끼니를 때우면 오히려 근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단백질 식품과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 두부, 생선, 닭고기 같은 부담 적은 단백질에 토마토를 곁들이면 맛도 좋아지고 포만감도 안정됩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이 대표적입니다. 달걀은 단백질을 보완하고 토마토는 산뜻함과 항산화 성분을 보완해서 서로의 빈틈을 메워줍니다. 토마토 두부 무침도 좋고 토마토를 넣은 생선조림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를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딱 하나의 정답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위장 상태, 혈당 상태, 신장 기능 복용 약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세우는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평소 과일을 많이 드시는 편이라면 토마토까지 더해 과채 섭취가 과해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위가 약한 분들은 양보다 형태가 더 중요합니다. 생으로 많이 드시기보다 익혀서 소량씩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토마토는 괜찮다고 방심하기보다 다른 단 음식과 함께 먹는 습관을 줄이면서 토마토를 간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과자 대신 방울토마토 몇 알로 입이 심심한 시간을 버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입니다. 건강식단은 가끔 한번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루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토마토를 오늘은 갑자기 많이 먹고 내일은 전혀 안 먹는 방식보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챙기는 편이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르신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토마토 루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토마토를 먹는 대신 먼저 물을 한 컵 마시고 속을 좀 풀어줍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하나 넣습니다. 달걀이나 두부처럼 준비가 쉬운 것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그 옆에 토마토를 익힌 반찬을 곁들입니다. 토마토를 미리 볶아 냉장고에 두었다가 데워 먹으면 준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점심에는 국이나 찌개에 토마토를 넣어도 좋습니다. 토마토가 들어가면 간이 과하지 않아도 맛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아 염분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생토마토를 드시고 싶다면 차갑게 바로 꺼내지 말고 잠깐 실온에 두어 너무 차갑지 않게 만든 뒤 드시는 것도 위 부담을 줄이는 요령입니다. 간식으로는 방울토마토를 이용하되 손에 잡히는 대로 먹기보다 미리 접시에 덜어 양을 정해두면 과식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먹을 때는 가능하면 기름을 아주 소량 곁들이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익혀 먹고 기름을 조금 곁들이고 단백질과 함께 먹는 이 세 가지가 토마토를 그냥 과일에서 생활식단으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보관을 잘못하면 금방 물러지거나 맛이 떨어져서 결국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사두기보다 며칠 안에 먹을 만큼만 가져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완숙 토마토는 실온에서 향이 좋아지지만 너무 더운 곳에 두면 빨리 무를 수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먹기 직전에 씻는 편이 물러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생이 걱정되면 씻은 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키친타올을 깔아 보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 익힌 토마토를 만들어 두는 습관은 어르신 건강 루틴에 정말 유리합니다. 토마토를 잘게 썰어 약불에 천천히 익혀 수분을 조금 날리고 올리브유를 아주 소량 둘러주면 기본 토마토 소스가 됩니다. 여기에 양파를 조금 넣어도 되고 마늘향을 아주 약하게 더해도 됩니다. 이 소스를 냉장고에 두면 달걀에도 어울리고 두부에도 어울리고 생선에도 어울리고 밥에도 어울립니다. 결국 토마토를 매일 먹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토마토는 맛도 맛이지만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하루의 결심이 아니라 한 달의 습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갈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산미가 있어 위가 약한 분들은 형태를 조절해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공복에 속쓰림이 잦다면 생토마토를 차갑게 드시는 습관은 피하고 익혀서 따뜻하게 드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단 전체를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약을 여러 가지 복용 중인 어르신은 한 가지 식품을 갑자기 많이 늘리기보다 조금씩 늘려 몸의 반응을 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토마토가 좋다고 해서 토마토만 고집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식단은 균형이 기본입니다. 토마토는 채소, 과채 쪽의 장점을 보완해주는 식품이지 단백질과 에너지를 모두 책임지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니 토마토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단백질과 함께 먹고 기름을 소량 곁들이고 익혀 먹는 루틴을 만들면서 전체 식단의 염분과 단 음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토마토를 제대로 먹으려면 첫째 익혀 먹는 습관을 들이고 둘째 기름을 아주 소량 곁들이고 셋째 단백질과 함께 먹고 넷째 설탕을 뿌리는 습관은 멈추고 다섯째 위가 약하면 차갑게 공복에 먹지 말고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토마토는 그냥 여름 과일이 아니라 어르신 건강을 돕는 생활식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토마토를 생으로만 먹던 분이라면 이번 주에는 토마토를 한 번만이라도 익혀서 드셔보십시오. 기름은 아주 소량만 곁들이고 가능하면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과 함께 드셔보십시오. 속이 편해지고 포만감이 달라지고 토마토가 간식이 아니라 식사에 도움이 되는 반찬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혈관도 눈도 피부도 그리고 하루 컨디션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